every day. Stony, how I love your simple ways. The times when no one understood. Seems that Stony always would. We'd walk for hours in the sand. She would always try and hold my hand. Stony, happy all the time. Stony, life is summertime. The joy you find in living every day. Stony, how I love your simple ways. I don't recollect the time I fell in love with this old friend of mine. Oh, when I first saw in her eyes what she tried so not to hide. Stony, happy all the time. Stony, life is summertime. The joy you find in living every day. Stony, how I love your simple ways. Stony, happy all the time. Stony, life is summertime. The joy you find in living every day. Stony, how I love your simple ways. Stony, happy all the time. Stony, life is summertime. The joy you find in living every day. 요즘 알바에게 필요한 건 말이야. 열정, 리스펙, 프로정신, 플렉스. 다 필요 없고 요즘엔 알바 자리가 제일 필요하다고요. 지금 필요한 건 알바 전국.
sink or swim. The water is wide. I can cross over. And neither have I wings to fly. Give me a boat that can carry two and more shallow. My love and more shallow. My love and 자, 여러분 오늘 그 26일이네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26일 밤입니다. 김정은이가 투항을 해야 승리가 되는데, 김정은이 투항을 받게끔 우리 습격조 한번 만들어 가지고 평양으로 한번 가볼까요? 습격조 만들어서. 자,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가 요즘 상당히 핵심 화두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를 먼저 쭉 설명을 드리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요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시황하고요. 또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 이제 북한 이야기, 어떻게 돌아가나 북한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얘기도 좀 곁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일단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한 5일 정도 원봉 났다가 다시 오늘 양봉이 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이제 횡보하는 양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역사적 고점 자리에 있고요. 역사적 고점. 삼성전자 역시 역사적 고점 자리 57,000원인데 57,300원까지 갔다가 그전에 57,520원이었는데 과연 돌파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중요하고, 물론 돌파할 겁니다. 돌파할 건데 그 돌파 이후에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것이 LG이노텍, DB하이텍,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 SDS, 그러니까 전반적인 IT 업종에 그 영향도 많이 미치고, 또 이제 반도체가 삼성전자인데 반도체가 만들어가는 트렌드가 그 이후에 IT 트렌드를 좀 선행한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들 좀 쭉 말씀드릴 텐데, 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점적인 쪽이에요. 독점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경쟁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 경쟁과 독점과의 차이가 있는데, 완전 경쟁, 독점과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신루타 종목의 비밀, 요거 강의를 한참 할 때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신루타 종목의 비밀에서 이제 드비어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관련된 회사죠. 드비어스. 이 드비어스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게 기업이죠. 독점하고 있는 기업. 그 성이 다이아몬드인 분이 있더라고요. 성이 다이아몬드. 촌균쇠. 쇠가 잘못됐다. 총균쇠. 요거를
저술하신 분, 요 책이 아주 올해 아마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지으신 분이 제람인가요? 제라미 다이아몬드인가? 라고요, 다이아몬드. 제라미 다이아몬드. 확실히 만나보겠습니다. 성은 다이아몬드가 맞아. 왜 성이 다이아몬드냐 하니까, 원래 이분이 러시아 분인데, 선조가 러시아 분인데, 미국에 들어올 때 이민국 있지 않습니까? 이민국. 뉴욕 앞에 보면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제 이민국이 있다 그래요. 뉴욕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뉴욕 바로 맨하탄 앞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제 미국에 이민국이 있다 그러는데 그 이민국의 이제 러시아 선조가 이 제라미 다이아몬드라는 분의 그 선조가 이민국에 딱 들어와 가지고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거야. 이민국의 분이 도저히 못 알아먹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성을 하나 새로 지어라. 미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그럼 뭐로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만 그 미국 이민국에 있는 분이 그냥 다이아몬드로 해라.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싼 거 아니냐. 다이아몬드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에 등재된 이름이 다이아몬드가 성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됐다는데, 어쨌든 다이아몬드 비싸잖아요. 이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다이아몬드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 제가 여기서 왜 독점 얘기를 하냐면은, 독점적인 기업, 그러니까 드비어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격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경기가 아주 불황이면은 생산량과 유통량을 조절해가지고 생산과 유통을 조절해가지고 가격이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게 그렇게 조절을 하고 또 경기가 너무 호황이면 다이아몬드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가격을 물량을 많이 풀어서 지나치게 또 다이아몬드가 급등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일정하게 가격을 유지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안정된 이익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독점기업의 혜택이다. 독점기업의 특징이다. 혜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자기들이 독점기업이니까 가격을 무한히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드비어스도 아주 현명하게 또 자기네가 생산하는 양도 있지만 다른 데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다 몽땅 사버려요. 생산되는 그 다이아몬드를 몽땅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관을 합니다. 보관해가지고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독점기업인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세 회사가 있잖아요. 요 세 회사가 이 그 반도체를 D램을 독점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도 뭐 그렇죠. 낸드 플래시는 뭐 독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격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과 유통량 특히 이번에 이제 올해 2019년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출하량을 적당히 조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량도 적당히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D램 반도체 가격이 무지하게 무지한 급락을 했었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가격을 갖다 적당히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눈에 보이게끔 가격을 그렇게 조절하지 않는데 상당하게 이제 드비어스는 완전히 눈에 보이게 조절하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그래도 이제 세계 회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해 가고 있더라. 그게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매력입니다. 매력. 절대 안 망한다. 옛날에 반도체는 망한다죠. 반도체는 망한다.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반도체는 다 망한다라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하나의 그 산업의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반도체는 절대 안 망한다. 왜냐하면 회사가 몇 개 없으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꽤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하면은 재료주들,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쭉 재료주, 후성, 에코프로가 다 재료주죠. 그 다음에 뭐 비메모리 관련주들, 또 장비주들이 있죠, 장비주들. 반도체하고 뭐 디스플레이 같이 해가지고 장비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 기업들의 흐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의 수급 가격 여기에 이제 연동돼 움직인다. 그래서 반도체가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일부분 상당히 일부분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대북주도 얘기도 많이 하니까 또 자세한 얘기는 또 내일이나 또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관련 이제 중소기업들은 산업과 더불어서 또 뭐 다음 주에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차례 말씀드릴게요. 워낙 광범위하죠. 오늘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을 갖다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건덩건덩 그냥 건성건성 한번 쭉 훑고 지나가고 다음에 또 한번 훑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질로 점점 가까이 한번 가보자 하는 말씀.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이 TV를 만드는, 그러니까 가전을 만드는 CE 사업부, CE 부분이 있고, 또 휴대폰과 통신 뭐 시스템 같은 만드는 IM 부분이 있어요. 통신 컴퓨터까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만드는 DS,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LSI.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뭐 낸드 플래시니 뭐 D램 메모리죠. 그리고 하마는 인수한 회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크게 봤을 때 가전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데가 이제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반도체 사업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특히 작년도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뚝 떨어진 이제 돈을 벌었는데, 내년에는 또 반도체가 또 살아난다고 하니까, 반도체 살아나면 삼성전자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년도에도 뭐 TV나 이런 쪽은 그렇게 크게 뭐 돈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휴대폰은 좀 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상장사 16개, 비상장사 45개 해서 총 61개의 그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작년도에 매출이 243조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58조 원, 당기순이익은 43조 원. 올해는 이제 예상 매출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232조 원 정도고 영업이익은 반토막, 영업이익은 27조 원 정도 예상합니다. 딱 반토막 났죠, 작년에 대비. 그러니까 반토막 났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 주가 반토막 나야 되는데 오히려 좀 조정받다가 올라와서 이제 사상 최고치에 와 있다. 이게 뭔 말이냐죠. 영업이익이 우리가 배운 바에 하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 주가도 반토막 나야 되겠죠. 뭐 주가라는 게 뭐냐? 경영 실적, 경영 성적표, 경영에 대한 성적표 이거 아니냐? 그죠? 그거 아니냐 그런 건데.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는데 주가는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신고가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될 대목이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식은 수학은 아니죠. 수학은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고 하나의 그 패션이고 패션. 수학이 아닙니다. 패션이고 하나의 인기고 또 때로는 이제 광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몰려다니는 뭐 그런 어떤 정말 때로 몰려다니는 뭐 청소년들처럼 그냥 즐겁게 때로 몰려다니는 놀이 행사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영업이익은 58조에서 27조로 반토막이 났는데 어찌하여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는가. 요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주식은 그런 거구나. 인천여호가 1등 주도주, 시대의 영웅주, 이렇게 계속 여러분한테 타이틀을 갖다 던지고 있습니다. 주제를 던지고 있죠. 1등 주도주, 시대의 영웅주. 그 주제를 던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지만 때로는 영업이익 반토막 날 때 주가가 4분의 1토막 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반토막. 이렇게 되면 주가가 10분의 1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지만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다. 요런 것이 바로 주가라는 거다. 요게 바로 주식이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좀 뭐랄까 심정적, 철학적, 정서적, 감정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표현이 미래의 전망을 먹고 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래의 전망. 그 미래의 전망을 갖다가 또 얼마나 이제 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그 미래의 전망을 갖다가 때로는 이번에는 이런 미래 전망을 선호하고 또 다음번에는 저런 미래 전망을 선호하고 때로는 뭐 안정적인 걸 선호하고 이런 어떤 선호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인기 투표다 미인대회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이제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훌륭한 투자의 방법은 그 시대의 영웅주, 그 시대의 1등 주도주 이런 걸 갖다가 찾아다니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좀 많이 길어졌는데 자 어쨌든 왜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가. 또 4분기 실적도 뭐 3분기랑 뭐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4분기도 그냥 그럭저럭 조금 나아지는 정도. 3분기보다 조금 나아지는 그 정도지 4분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시장은 어떤 트렌드냐는 거예요. 시장은 어떤 트렌드, 시장의 그 투자가들이 어떤 분위기인가,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런 그 주가의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는가, 요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12월 20일 기준으로 DDR4 4GB가 이게 현물 가격입니다. 현물 가격. 현물은 이제 대만이라는 데 있는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이제 조그마한 회사도 아니죠. 그냥 거기에서 현물로 거래되는 것이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현물 가격인데 그거의 내용이에요. 요거는. 요게 이제 그 전체 그 디램 거래의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디램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장기 계약, 고정 계약으로 하고 있죠. 고정 거래로 하기 때문에 요거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지만 항상 보면 빙산의 일각 그것이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것이 실제로는 큰 흐름을 갖다가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디램 익스체인지의 DDR4 4GB의 가격이 12월 20일 날 이제 지난 주말이죠. 전주말 대비해서 6.7% 상승했다. DDR4 8GB도 전주말 대비 2.0% 상승했다. 낸드도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다. 낸드도. 요것이 이제 요런 어떤 흐름이 반도체가 반등하는 모양이다. 요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다. 분위기를. 반도체가 반등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DDR4 8GB 현물 가격의 흐름을 갖다가 기술적 차트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2018년 1월달 10달러 급락했죠. 18년 1월달부터 19년 1월달까지 엄청 급락했습니다. 10달러에서 6달러까지. 그리고 올해는 더 급락을 했죠. 상반기에 폭락을 해가지고 10달러 하던 가격이 지금 3달러까지 급락. 3달러. 10달러에서 3달러까지. 이야,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가 수익이 좋을 수가 없죠. 영업이익이 좋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옛날 같으면 주가가 폭락을 해야 맞죠. 불과 1년 반 만에 가격이 10달러에서 3달러까지. 이야, 이거 뭐, 그쵸? 10달러에서 3대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원래 옛날 같으면 주가도 3분의 1 토막 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7월달, 여름에 살짝 반등을 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1월 달에, 11월 11일 날, 11월 25일 날, 12월 9일 날, 12월 23일인데, 12월 9일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요거 하나를 보고 말해. 요거 하나를 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갑자기 굉장히 많은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보고. 자, 12월 9일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하나 보고 굉장한 낙관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거 하나를 보고 갑자기 저거 살짝 올라간 거 이게 뭐 2.7달러 하다가 3.2달러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하나 보고 미친 듯이 삼성전자를 사고 미친 듯이 삼성전자 리포트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진짜 미쳐 있는 군중들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건 아니다 그죠? 그건 아니다. 그 내면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아주 꾸준히 디램의 가격 변화, 낸드 플래시의 가격 변화 같은 것을 추적하다가 또 재고나 이런 걸 쭉 조사하다가 이제는 반등한다라고 보고 베팅에 들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적 추론이다. 합리적 추론. 어떤 통계에 근거해서 지금 추세를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한두 달 전부터 많은 투자가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엄청난 돈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들이 아주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연구한 결과물이다. 결과물.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들어왔던 거예요. 마침 그때에 가격까지 올라간 거다. 이런 것이지 이 가격 올라간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친듯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 연구 결과로 반도체가 더 이상 이제는 재고가 바닥나가지고 조만간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라고 봤는데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현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거 이렇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게 뭐 갑자기 미친듯이 삼성이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를 보니까 이제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갔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본다면 3분기에 큰 폭의 디램 판매 물량 증가. 그러면서 위에는 이제 가격이에요, 가격인데, 이게 이제 3분기에 가격이 살짝 반등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가격의 반등보다도 중요한 게 물량의 증가입니다, 물량의 증가. 물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가격보다는 무엇을 봐라? 가격보다는 무엇을 보라 그러죠? 무엇을 보라? 네, 가격보다는 뭘 보라 그러죠? 그런 거 안 하나요, 우리? 가격보다는 무엇을 봐라? 거래량을 보라죠, 거래량을 봐라. 거래량은 가격의 그림자다 그러죠, 그림자. 이것은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것에 쌀이라든가 무슨 뭐 굴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다 같이 통용된 얘기예요. 통용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큰 폭의 디램 판매 물량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생산량은 뭐 잘 모르겠고 근데 판매 물량이 엄청 증가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다 비밀로 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굉장히 면밀하게 서치를 하죠. 디램 판매가 얼마큼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들 다 이제 이게 비밀이야,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번 달에 이번 분기에 판매 물량이 얼마인가 이런 걸 갖다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분기에 D램 판매 물량이 크게 급증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왜냐면 이게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물량을 확보해야 돼. 가격이 떨어질 때, 지금처럼 이제 가격이 막 떨어질 때는 반도체 물량 들고 있으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뭐 애플이라든가 또 뭐 중국의 하웨이라든가 이게 다 삼성전자 반도체 쓸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 이런 데서 그 전에 반도체를 쭉 당겨놨다가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절대 아무도 안 사. 이제 가격 내려가는데 뭐 아무도 안 사. 그리고 고정거래 가격도 계속 이제 다운 시켰겠죠. 다운 시켜. 안 사. 우리 안 산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야, 이걸 언젠가는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지? 만약에 남들가 조금 늦게 사면 또 비싸게 사야 되나?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엄청나. 그 중국이 단일 물량으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반도체라 그래요. 기름보다도 석유보다도 많이 수입하는 게 반도체다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3분기에 큰 폭의 D램 판매 물량 증가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4분기에는 좀 떨어질 거 생각했는데 4분기 역시 판매 물량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 2분기, 3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50%의 큰 폭의 판매량 증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큰 폭의 서버 디램이. 그리고 4분기에 한 자릿수 정도의 판매 성장이, 그러니까 뭐 한 5% 정도겠지. 그 정도 성장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 물량이 3분기 재고 축적을 좀 했다 그래요. 그리고 약해졌는데 애플의 아이폰의 판매가 잘 되면서 또다시 이제 모바일 디램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버 디램하고 모바일 디램이 지금 이제 수요가 가장 큰 쪽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내년 초에 천천히 내년 한 중반쯤 돼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수요가 많다는 것은 지금 재고는 이제 거의 적정 재고까지 왔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적정 재고까지 왔다. 적정 재고까지 왔다라고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생산량을 늘리면 생산량 늘리는데 이제 캐파가 한계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캐파를 늘릴까, 설비를 늘려야 된다. 시설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거죠. 그 얘기 뭐냐면 조만간에 가격이 급등할 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격에 급등이 나왔다. 이거 이제 상당히 차트가 급등 차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주목한 거다. 그래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의 저런 가격 급등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이런 내용도 상당히 참 중요해요.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직원들이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수요와 재고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자주 갔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고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생산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이제 3분기에 갑자기 물량이 많이 팔리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하웨이 같은 고객사에서 한국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한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낸드하고 디램이 얼마나 있나, 지금 뭐 캐파는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 조사하러 계속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방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공급 사이드의 능력, 공급 능력과 재고를 점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 정도의 공급 능력이 있는지, 여분의 공급 능력이 있는지, 재고는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미리 재고를 확보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계속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낸드하고 디램의 가격 바닥은 확인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확인되었다. 그래서 공격적 투자가 내년에 다소 이뤄지기는 하지만 매크로의 경기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같은 것 때문에 좀 다소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캐파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박성순 케이프 투자증권 연구원 4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낸드 수요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낸드는 재고 수준이 정상 수준에 근접하게 하락해서 곧 가격 반등이 예상된다. 낸드는 이미 가격 반등을 예상하는 부분이 예상이죠.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에서 나타났듯이 디램 업황 바닥에 대한 시장 확신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낸드는 이미 상승이고 마이크론에 봐서 디램도 지금 바닥 같다. 디램도 바닥 같다. 디램 업황도 바닥 같고 낸드는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당 순이익이 상승 초기이다 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업황 개선을 선반영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 요걸 보면서 이제 그 세계의 투자가들이 자 삼성전자 살 때야 바닥이다 하고 사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 실적은 작년에 절반밖에 안 되지만 반도체가 바닥이다라고 보고 집중적인 매수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표가 상향 제가 몇 개 찍어봤는데 케이프 투자증권은 68,000원, DB금융투자는 7만원, 대신증권은 7만원. 지금 이제 주가가 얼마입니까? 52,000원입니까? 53,000원입니까? 근데 이렇게 애들 높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7년도에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17년도에 53조였어요. 53조. 작년도에 58조였습니다. 17년도, 18년도 엄청 좋았죠. 그런데 올해는 27조, 딱 절반 반토막 났죠. 반토막. 아까 봤습니다만은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요게 반토막 나면서 한국의 경기도 좀 안 좋고 돈도 좀 쪼달리고 또 수출도 팍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데 DB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내년도 연간영업이익을 39조 원으로 봤다. 39조 원. 그러니까 올해 27조 원인데 39조 원을 본 거고 잘 나갈 때가 58조죠. 18년도 58조인데 58조에서 27조로 내려왔다가 58과 28의 중간 정도 약 10조 원, 12조 원 정도 올랐네요. 39조 원 정도로 내년도 예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이렇게 좋아지긴 많이 좋아지지만 무지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죠. 18년도 58조 원 정도까지는 안 가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아지니까 오케이 삼성전자 매수 이렇게 나온 거다. 그죠? 여기에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TSMC 비교를 좀 해놨는데 TSMC하고 삼성전자 TSMC는 대만의 비메모리 글로벌 비메모리 1위의 그 반도체 회사고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1위의 회사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에서 지금 2위입니다. 2위. 글로벌 2위. 패스트 무버라 그래요. 빠르게 지금 비메모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비슷해요. 삼성전자가 290 빌리언 달러. 290 빌리언 달러니까 약 330조 원. 330조 원. 근데 TSMC가 262 빌리언 달러 약 305조 원대요. 비슷하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메모리의 강자 삼성전자, 비메모리의 강자 TSMC, 그 대만 회사죠.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비슷합니다. 330조, 305조. 원래는 TSMC가 딸렸는데 올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매출은 TSMC의 5배래, 5.6배래. 영업이익은 1.9배. 영업이익은 2배야. 영업이익은 2배고 매출은 5배나 되는데 시가총액이 같단 말이야. 웃기죠? 대만이 그렇게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TSMC를 갖다 삼성전자 수준까지 평가해 주지. 정말 TSMC가 그렇게 좋은 회사인가? 지금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올해가 상당히 안 좋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대만의 TSMC 대비해서 2배 정도죠. 좋을 때는 한 4배쯤 갔을 거 아닙니까?
4배쯤 갔는데 지금 뭐 주가는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58조 58조였잖아요. 영업이익이 58조. 근데 이제 TSMC는 영업이익이 한 10조쯤 되나봐요. 그죠? 지금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죠? 대충 보니까 10조. 10 한 2, 3조 되는 것 같죠? 그죠? 영업이익이. 많이 갈 때는 삼성전자가 4배 정도까지 TSMC보다 한 4배 정도 좋았는데, 주가는 TSMC가 지금 뭐, 300조? 삼성전자도 300조. 비슷해. 그 얘기 뭐냐면, 삼성전자는 지지리도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지지리도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왜 삼성전자가 지지리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지? 아니면 TSMC가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건가? 둘 중에 하나겠죠. TSMC가 평가를 잘 받고 있거나 삼성전자가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평가를 못 받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뭐 퍼도 마찬가지입니다. 퍼가 지금 이제 TSMC는 24배인데 삼성전자는 14배밖에 안 되고, 또 PBR도 TSMC는 5배에 5배. 근데 삼성전자는 1배밖에 안 됩니다. 1.4배. 그러니까 TSMC가 삼성전자보다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웃기죠. 이게 뭐야 도대체. 도대체 우리는 PER이니 PBR이니 이거 왜 가지고 지금 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배당 성향은 삼성전자가 70%고 50%고 TSMC는 70%래요. 그래서 배당 성향만큼은 이 TSMC가 삼성전자, 그러니까 친기업적이다는 얘기죠. 게다가 순현금은 삼성전자가 75빌리언 달러, TSMC는 17빌리언 달러. 순현금도 거의 뭐 4배 정도 삼성이 많은데, 단지 배당을 조금 줘가지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평가받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이 조금 이제 그 평가를 좀 받으면은, 그러니까 배당을 좀 많이 주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리스크는 그런 거죠. 대한민국의 리스크는 뭐 있죠? 대한민국의 리스크? 오늘 너무 조용하시다. 내가 안 풀어놨나? 아닌데, 풀어놨는데.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뭐죠? 대한민국의 절대적 리스크. 김정은 리스크죠, 김정은 리스크. 확실히 보면은 이 김정은 리스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TSMC하고 삼성전자와 비교해 보면은. 근데 대만은 뭐 중국하고 전쟁 날 일 없나? 근데 중국은 그렇게 뭐 호전적이진 않잖아요. 대만을 갖다가 공격하겠다 이런 거 안 하니까. 딱 하나의 삼성전자 약점은 김정은 약점밖에 없어. 김정은이가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저평가되는, 덜 평가받는 것 같아요. 덜 평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면 아마 이런 리스크도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보다 더블 정도, 지금 뭐 한 2200포인트인데 한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도 또 김정은이한테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핵 포기해라.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살리려면 핵 포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볼 작정입니다. 자, 그렇고요. 제가 이제 그 나머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른 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동향은 다시 한번 제가 쭉 설명해가지고, 서머리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재료 업종들, 비메모리 업종들, 또 뭐, 장비 부품 업종들 쭉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쭉, 여러분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그까지 삼성전자 자체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북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대북 얘기. 자, 대북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은 제가 뭐 예고해 드렸던 대로, 그 뭐 별일 없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뭐, 말은 이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한 20일쯤 됐을 때, 12월 한 20일쯤 됐을 때는, 정말 한번 쏘나 이번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딱 보니까 아닐 거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도발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발 안 할 것 같다 했는데, 정말 도발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전원회의하고 신년사가 남아있어요. 전원회의.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노동당 요게 남아있고, 요 다음에는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겠죠. 신년사. 근데 요 이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하고 신년사가 일단 그 사이에 무력 행동은 없을 것 같아요. 무력 행동은 없을 것 같다. 무력 행동 하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했겠죠. 했을 텐데 안 한 거 보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그 의사 표시예요.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에 하겠다 해놓고 안 한 것을 보니까 무력 행동은 안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을 때, 긴장 고조가 되었을 때 비건이 한국에 왔고, 당시에 이제 비건이 판문점에서 북한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만나지는 않았죠. 만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거래. 네? 그 거래는 있지 않았을까? 뭔가 거래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거래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태도를 바꾼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김정은이 태도를 바꿨어. 그러니까 계속 위협을 했죠. 위협을 하면서 뭐 무슨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미사일을 쏠듯 ICBM을 쏠듯 그러다가 바꿨어요. 그래 태도를 바꿨다. 태도를 바꿨는데 바꾸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바꾸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정할 때 아마도 비건이 한국에 와서 대화 제의를 공개적으로 했죠. 공개적으로. 근데 그렇다면 비공개적으로는 뭐 했을까? 비공개적으로는 무엇을 했을까? 공개적으로는 이제 대화 제의를 했는데 비공개적으로 뭐 했을까? 그러니까 비건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북한하고 접촉을 안 했을 리 없을 것 같아요. 한국과 뭔가 접촉을 했을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뭐 트럼프에 친서를 줬다든가, 어쨌든 간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 다음에 일본에 갔다가 이제 미국에 가야 되는데 미국에 안 가고 갑자기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물론 뭐 중국 가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뭐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 타이밍에서 갑자기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죠. 요 타이밍에서 비건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화 제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하면서 일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좀 더 기다리겠다 하면서 중국으로 갔다가 그죠? 갔다가 그 사이에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어. 미사일 쏜다고 하다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해. 언론도 조용하고 군사도 조용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아무것도 없어. 조용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뒷거래가 있을 것이다. 그 뒷거래가 예를 들면 뭐 트럼프의 친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북경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북한의 모인사가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왔을 수 있다. 그 예전에 보면은 뭐 트럼프나 김정은이가 어떤 경로로 친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친서가 주고받았다. 친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외교는 정상 외교죠. 정상끼리의 탑다운 외교입니다. 탑다운 외교를 하고 있어요. 밑에 사람들을 안 시키고 직접 외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탑다운 외교.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비건이 왔다가 가면서 그 사이에 상황이 싹 바뀐 걸 보니까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제 내밀한 뭐가 있어가지고 상황이 바뀐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추정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전원회의하고 그다음에 그 신년사를 갖다 다시 한번 추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어떤 식이 될 것인가. 또 내년도에
김정은 그 신년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낙관적으로 본다면 전원회의를 연기하거나 혹은 연기하지 않고 하나인데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전원회의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수일 내에 전원회의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의 추정이죠. 추정. 북한이 수일 내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대미 메시지 등은 김정은 신년사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상당히 좀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회의 자체를 연기하거나 혹은 전원회의를 하는데 아무 내용도 발표하지 않고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신년사는 항상 해야 되니까 신년사 해야 되죠. 이 신년사에서 뭐 물론 이제 신년사도 연기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가 이제 미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년사 자체도 연기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신년사는 할 것 같아. 할 것 같은데 신년사를 하되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도발 이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랬는데 새로운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중간다리로 중간의 길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어물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면서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나가면서 이제 뭔가 북한이 원하는 게 제재 해제 아니에요? 제재 해제를 이제 서로 요구하거나 받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그러니까 12월 달 들었으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샥 바뀌었단 말이죠. 바뀐 것을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뭐 이런 얘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를 하자 그랬는데 또 여야 의원 60여 명이 대북 제재 일부 해제, 일부 완화를 해서 북미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의 흐름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또 어쩌면 또 미국의 이제 트럼프나 비건이나 트럼프가 일부 해제에 대해서 북한한테 제시했을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다 상황을 보고 우리가 추정할 따름이지 앞으로 발표된 건 아무도 없어요. 발표된 건 없는데 지금 북한이 너무 조용하니까 왜 갑자기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전원회의하고 네. 뭐 알 수 없어요. 뭐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중국 때문에 그런 건지는 뭔지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대북주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켜보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로는 관망. 관망. 전문용어로 관망 그러죠. 뭘 관망하느냐? 일단 전원회의하고 신년사를 관망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잘 돼가지고 갑자기 북한이 획 돌아서 가지고 핵탄두 반납해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될 텐데 뭐 핵탄두 반납까지는 기대 안 하더라도 하여튼 뭐 미국과의 대화가 시작된다면 작은 호재만 나와도 대북주는 지금 뭐 요거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대박되니까 작은 호재 뭐 핵탄두 반납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여튼 작은 호재라도 하여튼 그 끈기 있게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레이카비크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레이카비크. 아주 중요한 회담이었죠. 레이카비크 회담.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여러분한테 레이카비크 회담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어디 갔냐. 이거 잘 해놓고 늘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그거 하나만 딱 보고 가자고요. 그냥 가볼까? 찾아볼까? 있었는데 우리 도망갔네. 레이카비크 회담인데, 아이슬란드의 남서부에 있는 팍사만에 면한 이 나라 최대의 상하의 상업항구단이죠. 어항이다. 북위 64대 위치한 세계 최고의 위도상의 수도이다. 814년에 스칸디나비아인,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됐다. 그래가지고, 여기엔 뭐가 있다. 한 건데,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80년도에 회담이 결렬됐다. 여기 하노이 회담 결렬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 1년 후에 중거리 핵 폐기에 합의했던 것이 바로 레이크비크 회담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 뭐 나오네. 이건 누구 저 블로그인가 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도 도출 합의 없이 끝났는데, 옛날에 86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그랬다는 거죠. 원래 실패한 정상회담에는 없다라는 외교가의 통설을 뒤집고 노딜이 됐던 그 하노이 회담. 그래서 하노이도 이름이 조금 저거 됐는데, 그래서 요때의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 회담처럼 하노이 회담도 실패한 회담이 됐다. 실패한 정상회담이 됐다. 합의문 없이 돌아섰다. 그렇지만 1년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거죠. 결국 이듬해인 87년 워싱턴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에 서명했다.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워싱턴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보면 이번에도 하노이 실패 후 1년쯤 있다가 1년 만에 워싱턴 아닐까. 그죠? 워싱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노이 실패 후 1년 만에. 그때도 레이카비크의 노딜 합의 무산. 노딜 이후에 1년 있다가 워싱턴에서 합의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하노이 실패 후에 1년 있다가 워싱턴에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레이카비크에서의 실패가 끝은 아니었다. 하노이 실패가 끝은 아니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워싱턴에서 혹은 평양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뭐 좋은 방향으로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좋지 않죠. 지금 제가 뭐 매수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자, 오늘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남북 간의 이야기, 북미 간의 이야기, 레이카비크, 하노이,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원회의가 있을 것이고 신년사가 있을 것인데 전원회의하고 신년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그것을 한번 지켜보겠다. 신년사가 뭐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아무 영향도 없죠. 그쵸? 신년사 나쁘게 나온다고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기 바라겠고, 그거를 미리 반영하는 흐름이 오늘의 주가 흐름 아니었을까. 오늘 남북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그냥 올라간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으니까, 또 새로운 변화가 오는지 한번 관심 있게 봐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일 남았죠? 이제 우리 권리부도 지나고 내일 아침에 권리락됩니다. 권리락되니까 주가가 좀 빠지겠죠? 권리락되고 폐장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2020년에 만나는 건데 어쨌든 그 사이에 좋은 일들이 있길 바라겠고 여러분과 저 같이 또 남북주를 한때 좋아했던 분들 같이 아직도 남북주를 들고 있는 분들 같이 내년도에는 좋은 수익이 좀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